이해 소감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회계 집행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이렇게 우리 협력 지원가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이제 지원하는 분야가 이제 행정적인 지원, 아니면 뭐 정보에 대한 제공, 컨설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을 인지하고 계셔야 가셔서 문선 없이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부터 이렇게 교육을 쭉 진행하는 걸 저도 이제 같이 좀 전체 다는 아니지만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들었던 고민이 사실은 이제 매뉴얼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이제 반복해서 보면 습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데 그것보다는 이 공모사업의 취지나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자유롭신 추진단이나 경상남도에서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후에 우리 공동체 협력 지원가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그 활동을 하시기에 더 많은 좀 도움이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매뉴얼에 대한 부분 아주 조금 얘기를 하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려고 합니다. 주민 공모와. 그래서 오늘은 주민 공모사업을 이해 영역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공모사업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거 보이셨죠? 이건가요? 네.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전문을 읽어보셨을까요? 보신 분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죠. 네. 네, 몇 분이요? 해당 사항만 보시죠. 보통 저희 공모하면 지원 조례 몇 조, 어떻게 있으면 그 몇 조 내용이 뭔지 이제 보시는데 전문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체 협력 지원과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 안에 있는 다양한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알려고 하면 저희 공모사업 공고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제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는 이 공모사업 공고문 두 가지는 반드시 따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셔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다들 팀워크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경험도 많이 나누셨고 각자가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했는지도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공모사업을 다들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오, 네.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다라는 선입관이 좀 있었나 봐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모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게 현장에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어떤 공모사업들을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공동주택에서 그 매장 캠페인 이런 것들 하고도 그 온라인 공모전 받는 네. 그 뒤에서 청년 친화도시 사업들. 네. 단위가 좀 크셨겠어요. 한 달 살 이라든지 논에서 진행 리빙앱이라든지. 네. 그런.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네. 우리 옆에는 저는 문화 관련 문화에서 우리 옆에서 교육부 대안학교 공모사업하고 그 도시재생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지역 협의체에서 이제 뭐 사업하는 곳 공모사업. 다방면을 요청을 많이 해보셨죠. 우리 뒤에 선생님. 저도 도시재생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그리고 요새 문화 사업을 속수 동아리 이런 사업들. 다들 지금 가장 많이 공모사업들이 진행되는 곳들이 도시재생 사업. 그다음에 이제 문화노총 관련해서 저희 앞 시간에 어제 진행하셨죠. 그 물질과 관련된 다양한 공모사업들. 거기는 사업 단위가 엄청납니다. 100억 단위까지 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청년. 요즘에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 공동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동체 관련해서는 이제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이 돼요. 큰 단위들.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바로 내려오는 기반 조성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저희 도에서는 그 안에 약간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그 공모 사업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공모 사업은 아파트 안에 소통 거점 공간 조성하는 것과
저희 주민공모사업, 공동체활동 지원하는 주민공모사업과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군소통 거점 공간 조성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시군소통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사업 단위도 저희 공모사업 중에서는 좀 큽니다. 9단위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따로 컨설팅보다는 모니터링을 나가시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하시게 되면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될 거고 직접적으로 이제 컨설팅이나 이제 지원자로서 활동하시게 될 영역은 그 공동체활동 지원 주민 공모사업과 그 아파트 공모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 공모사업이 가장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은 그런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이제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저희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주민공모사업입니다. 주민공모사업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주민공모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 이제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중앙에 선생님. 네. 아까 그 김학원, 네, 김학원 선생님. 네, 미랑이 우리 선생님. 네. 아니 안 해보셔도 주민공모사업은 어떨 것 같으세요? 주민공모사업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공모사업과 다르게. 주민참여. 주민참여. 네. 옆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주민참여 그리고 공공의 관심사 여러 사람의 관심사가 같아야 되고요. 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고 어떤 것이라도 제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공공이익에 합산하는 뭐든지 제안 가능한 사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공의 범위는 어떨까요? 앞 시간에 하셨더라고요. 마을에 대한 범위,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약간 심사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동체협력 지원가의 지원을 넣으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주민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에 주민이 붙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공동으로 저는 이제 각 모둠별로 주제가 좀 나뉘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사진이 다 올라오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 모둠이었던 것 같아요. 이 토종 2조, 토종 1조가있나요? 토종 1조 두 번째 주제를 제가 이제 찍어봤는데 우리가 경험한 공모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저기 따블고 팀들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나 저기 문화나 다양한 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 보니까 지역 활성화 사업, 엽서 만들기, 가야 문화 답사, 마을 이야기 장치, 찾아가는 마을 학교죠 이거. 네, 이런 거 원도심 아카이브 요거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방문을 오셔서 하셨고 주민공모사업을 왜 하는가 이거 저 되게 궁금했어요. 단어만 이제 봤는데 혹시 직업 만들기 여기가 어디였을까요? 직업 만들기. 네네. 궁금했어요. 어떤 거였는지. 저는 저렇게 해서 제 일자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서 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남 김해 진영이었고 그 지역 자체가 엄마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었어요. 저렇게 했을 때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보통 이제 그 알바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엄마들이 일을 하면 그 할당량을 이렇게 줄 수 있게 비용 몇 시간씩 일했을 때 엄마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그 비용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공모사업에서. 그러면 막상 제가 그 기획을 해도 저는 못 받지만 그 엄마들한테 그 정도의 그 알바비 정도는 챙겨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업 만들기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마을 단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듣고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들을 봤을 때 개인의 일단 필요에서 많이 출발을 하십니다. 개인의 필요에서 출발하는데
이건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이게 개인에 머무르는 사업은 저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해 사업을 해봤을 때 다음 해에 새로운 더 많은 주민들과 중후직화 부분이 확장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이제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공모사업이 다른 공모사업과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공모사업은 내용에 집중하거든요. 내용에 집중한다면 저희는 과정에 많이 집중하는 공모사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의 성장을 저희는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지속 가능성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공모사업과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공모사업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공모사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함께할 사람, 마을 모음, 그리고 마음모음, 네, 마음모음, 역할 분배, 개선된 모습, 서류 작성, 다들 고민이십니다. 저희 정말 단소화하고 싶습니다. 이거. 그리고 기획 의도, 목적, 이런 부분들. 그 공모사업을 아까 왜 출발은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셨는데 하시면서 혹시 주민들과 같이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 공모사업을 하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조금 변화되면서 새로운 그거 확장시켜서 재공모사업을 내보신 혹시 경험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이 중에서 그 사례를 하나 좀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네, 제가 그 리빙데이 사업을 제가 했었는데요. 제일 처음 2019년도에 그 한 지역에 처음에는 원도심의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너무 주차가 우리나라를 보면은 주차할 공간이 다들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나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도로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도심 내가 조금 침체되는 경향이 좀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원도심 내에 어떤 주정차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라는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빙랩을 하면서 이게 처음 계획했던 것과 이런 어떤 그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원도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사람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이것을 그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을까라고 주변 함께하는 이제 활동가들이라든지 엄마들 모임들에서 이렇게 설문지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좁혀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정차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뭐 스쿨존이라는 우리 학교 앞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이 범위가 이제 좁혀지고 그러면서 이 활동들이 엄마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걸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실험을 뭘 했었냐면 그 스쿨존 내에 그 차가 들어가지 않는 시간 등교 시간이라든지 학교 시간에는 좀 차를 우회하게 만들고 이런 실험들을 좀 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실험이 끝나고 그 학교 시간과 그 애들이 학교 가는 이제 시간에는 차가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면서 어머니들이 이럴 때 우리 애들이 좀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다라고 엄마들이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고 시민들도 또 그걸 계속 한 달 동안 이걸 실험을 하면서 그게는 여기는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리게 되면서 스스로들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 실험이 그렇게 해서 11월 되니까 이 사업이 끝이 났어요. 그럼 이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엄마들이 그 모였던 사람들이 주민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학교 엄마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 이 아침 시간 저녁 오후에 나가는 시간 말고 요 속에서 이 도로에 살 수 있는 뭐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아나바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기획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마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 다음 사업을 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첫 번째 던 저는 이제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마들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 한번 활동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도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는 이 그 버스 주차 그 교통 문제와 관련된 리빙랩 사업이 2개가 같이 움직였어요. 뭐 Y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 또 학교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확장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다른 일도 한번 동호회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일을 해봤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경험 같아요. 이제 저희는 리빙랩 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리빙랩을 이제 선생님 시작한 리빙랩에서 그 주차 문제, 의제 중심으로 시작한 지역에 이제 생활 실험을 하신 거잖아요. 실험을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고 그 주민 모임을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이외 부분들은 저희 주민공무사하고 영역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띄웠던 이유는 어제 얘기하셨던 현장에서 공모사업의 경험들, 공모사업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되돌려 생각해보면 우리 공동체협력 지원가 이제 이름표가 달라지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활동가로서 내가 이 공모사업을 바라봤을 때와 나의 이름표가 이제 공동체협력 지원가라는 이름표를 달았을 때 그들에게 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가진 그 활동가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역할에 어떤 지원을 해줬을 때 이 사업이 가장 제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역할이 이제 좀 바뀌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위치 바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제 이 3가지 질문을 던지셨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공모사업, 그리고 공모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거의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하는 활동들이 자원이 필요하죠.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그런 자원을 연계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업무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죠.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이 3가지 질문들을 어제 이제 던지셨던 분들은 그러면 이 질문 속에 공동체협력과는 협력지원과는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의 가장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저희가 3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은 본인의 삶을 바꿀 수 있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2사람이 모이면 역적 모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모를 할 수 있어요. 도모를 하는데 움직이기에는 최소한 그래도 3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 3명은 그 동네를 또는 그 마을을 바꿀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공모사업 나갈 때 5인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대폭 늘렸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지는 주민 모임들이 경남의 마을 곳곳에 우죽순처럼 만들어지길 바랬어요. 저는 3명만 모여도 모임이니까. 그래서 이 마을을 바꾸는 제소단 3명 중요합니다. 3명을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는지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가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건 조직이 만들어져야 돼요. 조직과 모임, 그러니까 사조직이죠. 개모임. 개모임과 조직의 차이는 뭘까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고광석 선생님. 네. 그냥 사적 모임과 조직은 뭐가 다를까요? 사적 모임은 마음대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조직은 마음대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사적 모임도 요즘에는 마음대로 술 못 먹잖아요. 코로나 빼고. 네. 3명까지 먹을 수, 4명까지 먹을 수 있죠. 사적 모임과 조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규칙입니다. 규칙, 서로가 약속한, 어제 이제 서로에 대한 약속들 많이 정하시더라고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약속이 있는 조직입니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기준으로 평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 있고, 그래서 이후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방향을 쭉 추진 있게 밀고 나가는, 그게 이제 사적 모임과 그 공적 조직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3명이 모이지만,
3명이 조직의 모습을 가진 그게 저희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속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은 사람 하나 바뀌면 훅 없어져요. 그 개인 리더십에 기댄 모임은 그게 어려우면 특히 저희가 이제 마을 모임에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 인적 리더십의 영향으로 모임이 만들어지는 그게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서 끌고 가는 힘이 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도 상당하고 그래서 잘 만들어지면 마을이 바꾸기도 하고 제도가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또 대신 그 개인의 리더십에 너무 기대게 되면 그 리더십이 변동이 생기면 그 모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직, 그거는 조직이 아닌 거죠. 사무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그 조직이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마을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그게 주민 공모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선생님 이야기하시죠. 스스로라는 건 자발성입니다. 저희 담당 부서 이름이 주민주도 혁신사업이거든요. 혁신사업 담당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나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더라도 누구가 중심이 될 거예요? 주민 주도성이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공모 사업은 주민의 주도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대신해 주는 그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 가셔도 그걸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불쏘시개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 공모 사업은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과제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제를 통해서 그 바꾸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뭐 아까도 일자리도 나왔었고 지역의 다양한 아까 리빙랩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도 나왔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공부방도 있고 돌봄에 대한 것도 있고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확장성 없이 마을에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마을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 교육에서부터 뭐 의료,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영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의 방향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와 과정이 모두 중요합니다. 정말 어렵죠. 성과가 대량화되어 있는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저희 주민 공모 사업에 있어서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이 어떻게 모였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모임을 만들어갔고 그 과정에 어떻게 성장해 나갔고 그래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그 마을 도서관을 만들기로 한 사업 공모가 들어왔는데 도서관이 안 만들어져도 사실은 저희는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에서. 근데 그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 모임들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져서 이 모임들이 끊임없이 회의를 하는데 우리 동네는 생각해보니까 다른 데도 마을 도서관 너무 좋아 보이고 우리 도서관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서관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냥 따뜻한 찜질방이나 아니면 그냥 앉아서 엄마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수다방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옆에 있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공모사업에서는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심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 자체가 큰 성과인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 참여에서 이 지역을 제대로 마을자원조사원을 하는 거 공부하셨죠. 그래서 그 마을의 자원이 어떤 게 있고 자원 속에서는 또 주민들의 욕구일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우리의 욕구를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짚어보고 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대신 우리에게 그럼 수다방이 필요해. 이건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다방을 만드는 이외의 방법이 지속적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엔드가 지어지는 그 과정이 있으면 저희는 성공입니다. 저희 주민은. 그게 도시재생이나 다른 뭐 어촌 뉴딜이나 이런 또 리빙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빙랩도 생활 실험에 대한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 과정이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른 공모사업과 막연하실 수는 있는데 다른 공모사업과 저희 주민 공모사업이 가지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실 때도 그 과정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주민 모임과 밀접하게 도감하시고 아까 경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주민 모임과 밀접하게 좀 불쏘시개를 잘 하셔서 앞에 이야기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을에서 주민들은 이사를 가더라도 그 모임이 계속 남아서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저희 주민공무사의 기본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단위 사업은 있습니다. 분명히 공모 사업이 올라갈 때 사업에 대한 지원 단위별로 지원금이 분명히 내려가고 거기에 대한 정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원칙적인 저희 목적은 마을을 바꾸는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민 스스로의 모임이 그 지역에 뿌리 내려서 장기적으로 그 마을을 바꿔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 그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저희 이제 공모사업을 했어요. 작년에 처음 했어요. 작년에 처음 저희가 이제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처음 해서 1억 5천 원 사업비가 편성이 됐고 직접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50곳 계산이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합하면 51곳이에요. 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모두 이제 50곳 총 처음에 선정할 때는 53곳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에 광풍이 불었죠.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세계 모임에서는 도저히 안 되시겠다고 모임 이제 포기를 하시고 이제 50곳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한 2곳 정도는 사업 집행 아예 못 하셨어요. 아예 못 하시고 어르신들이 많은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시고 총 최종적으로 사업이 집행된 곳은 48곳, 49곳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작년에 수행했던 기관들의 이제 가래집이 저희가 나왔습니다. 우리 센터에 가래집이 있고 여기도 아마 가래집 받아보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계실 텐데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마을의 기록인 거죠. 18기시고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는. 이게 시작이고 이 속에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실패의 기록도 있습니다. 실패의 기록도 있고 시작도 못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 또한 이게 이제 마을에서 주민 역량들이 쌓여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 작년에 했던 곳들이 다시 또 지원하는 곳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 시학기 하셨던 분들은 올해 이제 활동기로 하시고 활동기 하셨던 모임들은 작년에 이제 다양한 활동기 모임들끼리 연대해서 열매기로 더 큰 규모로 지원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성에 저희 이제 하이 책사랑이라고 북카페랑 이제 운동하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답이 끝나고 나서 한가 집담회를 좀 했었거든요. 집담회에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이제 기록해서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이분이 써주신 말씀. 이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 공모 사업이 올 한해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떻게 이 사업을 바라보게 됐는지를 써주셨는데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분 글이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제가 좀 싫어했거든요. 행정과 함께하는 주민 공동체 활동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셨고요. 사실 거버넌스 시대잖아요. 요즘에 연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행정은 서비스 공급자, 주민은 소비자였던 이제 고정적인 패러다임에서 변경이 돼서 서비스를 받는 객체로만 주민을 특정하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된 거죠. 됐고 그런 면에서 행정이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는 이거는 매우 뜻깊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민이 직접 만들어낸 프로그램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사업들이 있었죠. 그 사업에 행정이 물적이나 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더블보이에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는 한 굽신굽신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우리 주민들도 그러셨대요. 동사무소, 옥사무소 가면 그러셨는데 처음으로 행정에서 뭘 도와드릴까요? 함께 할게요 라고 했던 그게 너무 큰 힘이 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나 군이나 이제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충분히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달라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도에서 그 부분도 진행을 할 거고 그 포인트 때문에 이게 마찰이 아니 마이크 네. 할 거고 우리 공동체 협력 지원가 선생님들도 이제 그 역할에 하나의 톱니바퀴가 올해 되어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활동 지원가 제도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작년 하반기 사업 기간 동안 했었는데 그냥 소통하는 정도까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 기간 자체 짧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제도 너무 고무적이어서 너무 좋았다. 근데 아직 초기여서 지원가도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모임에서도 어떤 걸 요청해야 될지 잘 모르셨던 거예요. 어떤 걸 지원받으셔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 버려서 너무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른 모임이 여기는 이제 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인데 주민공모사업이 마중문 또는 활동은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공모사업 자체가 좀 그 거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씨앗은 주민들이 뿌리는 거죠. 씨앗은 주민들이 뿌리는 거고, 저희는 이제 거름이 좀 되는 거고, 그 거름이 골고루 퍼지도록 갱이질해주고 후미질 하다가 딩돔해주고, 그 역할은 이제 우리 협력지원 같습니다. 굉장히 나가셔서 하셔야 돼요. 뒤에 안 들리셨나요? 아니요. 이게 지직거려서 흡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게 좀 소리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켜졌어요. 네, 됐어요. 위치 때문에. 혹시 여기서 작년에 협력지원가 분들과 소통하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보신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저희 협력지원가 분들과 혹시 만나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다양한 사업을. 저기 뒤에 선생님 어떤? 저희 어떻게 만났는데 네네. 제 주변에 협력 지원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진행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덕분에 이번에 저희가 활동기에 저희 단체에서 사업을 쓰게 됐어요. 그렇군요. 사업명을 물어볼 수 있어요. 네네. 네. 2021년은 작년이랑 좀 다릅니다. 저희 이제 계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을 좀 알고 유기적으로 도와 시와 읍면동이 함께 해서 주민활동을 좀 지원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고민했더니 일거리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감하게 시군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시군에는 이제 폭탄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담당인 주무관이신 우리 최지 주무관이 한 달 동안 지금 전화통에 불이 났거든요. 예, 불이 나고 있는데 저희 이제 18개 시군에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실 주무관님들이 작년에 저희 이제 자격신주신단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제 시군에서 겪게 되시는 순서가.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뭐죠? 들쑥들쑥 이래서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저희 이제 불을 피운 거죠. 초과 상단에 저희 이제 태울 거고 활활 잘 타서 이제 잔해가 나면 뭔가 거기서 거름이 돼서 씨앗이 올라오겠죠. 저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올해 불 지르는 마음으로 이제 내렸고요. 그게 이제 현장에 내려가서 주민 모임들에게 다양한 역동적인 계기들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행정에 줄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지원이에요. 사실은 제도적인 지원이고 행정인이 움직일 수 있는 테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집행 절차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서류부터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메꾸지 못하는 이 활동의 내용들을 메꿔야 되는 분들이 저희 이제 담당자들하고 여기 계시는 협력지원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을 보면 저희는 시군을 이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 주민들을 직접 움직이게 했다라면 이제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좀 돌려드리고 저희는 행정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시군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저희 보호 담당 공무원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좀 유기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소통을 계속하면서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21년도 공모사업은 저희 이제 2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개봉을 했고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시군 접수가 끝났고요.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중복된 곳이 없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곳이 그대로 들어온 곳은 없는지 그런 거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올라오면 또 해서 최종 이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선정이 돼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가 진행되는 영역은 이제 씨앗기 활동기 14개로 저희가 나눴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지역과 마을을 바꾸는 제소 단위 3인 기준에 주민 모임이 가장 제소 기준 단위입니다. 그래서 씨앗기는 만들어지지 않은 곳. 한 사람이 주체만 있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웃집에 손 딱 잡아갖고 3명을 다 모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청하시면 주민 모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후에 진행해 가시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원하는 그게 씨앗기 저희 지원 사업이고요. 활동기는 이 씨앗기 모임이 만들어서 1년 이상 활동하신 곳
활동 경험 있으신 분. 그곳에 이제 주민 모임들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공동체 활동들을. 그리고 열매기는 저희가 이제 마을이라는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이웃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모임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와 같은 활동을 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함께 연결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두 배로 나요. 저 작년에 이제 열매기 사업 중에 김해 이제 내외동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이 가장 인상인데 그 내외동 이제 주민협의체랑 엘리시안 그 입주자 대표회랑 몇 군데 기관들이 만나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구도시와 신도시가 공존한대요. 신도시 쪽에 아파트촌이 아주 밀집 되어 있고 반대쪽은 주택가 약간 이제 좀 오래된 노후 주택가가 있는데 그 연결하는 지하도가 다 있어요. 지하도가 있는데 아주 음침한 오래된 그 지하도인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 지하도를 이 두 공간이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어떻든 공동체 의식을 좀 만들어내고 거기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두세 군데의 모임이 만나게 되면 그 지역이 움직이는 범위가 훨씬 더 커져요. 커지고 그 모임이 가지는 파급력도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의 힘은 뿌리가 깊은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들이 서로 연대했을 때 그 시너지가 훨씬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열매기 저희 지원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식을 크게 썼습니다. 작년에 100%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학기는 100만 원, 제대 활동기는 500만 원, 그리고 열매기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열매기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활동기도 저희가 600만 원까지, 그리고 시학기는 200만 원까지 증액을 좀 했어요. 그래서 확대를 한 만큼 그만큼 올해는 또 사업 기간도 좀 땡겼거든요. 저희가 일찍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땡겼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이거 공고문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쭉 보시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냥 두 수업기는 했지만 앞에 몇 가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주민공모사업의 의미, 그 도에서 저희 사역신 추진단에서 이 주민공모사업을 만들고 세팅을 한 의미, 그리고 마을센터에서 우리 공동체 협력 지원가들을 주민공모사업과 만나게 하는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점점은 우리가 이제 채워야 돼요. 팀워크샵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채우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정해져 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이야기된 농산업촌 유지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영역에 지원하는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한 주민공모사업,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뭐 이야기하냐면 리빙 얘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서 공동체 협력 지원과도 이해하고, 작년에 19년도 사업 집행된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협력 지원과들이.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년도 사업, 20년 제한 사업이 19년 제한 사업이 20년도 시행이 되죠. 20년 시행이 된 사업을 올해 또 저는 그 연말에 모니터링을 또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구되는 활동들은 되게 많아요. 이 활동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과 어떤 얼굴과 어떤 이름표를 달고 현장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만날 건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몫으로 드려야 돼요. 몫으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한 그 역할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은 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할 겁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주민공모사업을 하셨던 경험 있으신 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청하세요. 정보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으십니다. 그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지원받으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근데 정보를 주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은 현장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올해 특히 또 대폭 경력 기준을 좀 높였습니다. 강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의 이런 요구들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했을 때 현장에서의 실망감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우리의 자신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자문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민 모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근데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하다못해 지출결에서 어떻게 써요?부터 시작해서 활동의 방향성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아주 많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와 내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주고 와야 되나 정말 기빨리는 느낌 그걸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활동을 하는지 자기 가치 철학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소진될 수 있는 역할들이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지지해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드릴 테니까 근데 스스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잘 아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다음 확인들 저희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이기도 하시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의 눈으로 감찰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 주셔야 되고 점점점들은 이제 영역들이 생겨나겠죠. 개개인의 역량과 개개인의 경험과 활동에 따라서 점점점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달력과 같지 않을까. 이 달력 아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죠? 저희 어릴 때 자랄 때 집에 아버지가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농협에서 또는 종묘상에서 농약 파는 데는 이 달력을 옵니다. 그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 달력을 걸어놓습니다. 이 달력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가버렸죠. 이럴 건가요? 돌려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저 달력이 예전에 이제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 원력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저 달력만 보면 언제 씨를 뿌리는지, 언제 갯벌에 물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는지, 언제 오늘은 그거 한지를 싹 다 알 수 있어요. 저 달력. 아주 정확하죠. 저 달력에 또 되게 많은 것들이 적히잖아요. 제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적히고, 그리고 중요한 필요한 종묘사 위치, 농약은 어디 가면서 사는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그게 이제 주민 모임이 가장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기준점이 되는 거죠. 언제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가 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언제가 첫 이슬이 내리는지 기준점이 되는 존재가 누굴까. 저는 그게 이제 공동체험의 지원가들이 아닐까 그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리에 저희가 이거 하나씩 다 나눠드렸거든요. 이것은 올해 근데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참여자들에게 회계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협력 지원가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심화 교육 때 이 회계 매뉴얼 교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안내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처리이기 때문에. 그게 그 회계 처리 지침이에요. 이 책자를 갖고 가셔서 끝날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각자의 사업에서도 이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소소하게 설명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가고 그 앞부분은 4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입니다. 보조금이 뭔가요? 보조금 국민세금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구성된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집행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셔야 되고 그만큼 집행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하셔야죠. 그래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고 서류도 맞춰 놓아 주셔야 돼요. 5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초로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 편성 기준 그리고 집행 이후의 증빙 서류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편에 가면 서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시는 분들의 그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죠?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그거 답변에 대한 것들이 좀 실려 있거든요. 혹시 활동의 경험에서 물어보실 게 있으실까요? 한번 쓱 보시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네. 회계 관련돼서 네네. 제가
지난주였나? 그 리빙랩 신청 컨설팅을 받고 왔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리빙랩 이제 리빙랩 이제 예산 편성 기준표랑 지금 체크되는 걸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전담인력 활동비에 이 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담인력을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기준에 이제 적합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빙랩과 주민공모사업은 이제 세부 집행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예. 저희 이제 주민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 때부터 열매기까지 전담인력 편성이 다 가능하고요. 전담인력의 활동비 기준은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예. 활동 시간도 딱 정해져 예. 있고 이 활동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저희가 예산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 이상의 그 노동을 했을 경우에 노동법, 등기법의 기준을 받습니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이상은 상시고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의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계약의 유지라든지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법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수반되지 않은 최저시간 14시간을 저희가 정해놓은 거거든요. 주당. 그 부분이고요. 그 리빙랩에서 있어서 회계 기준은 저희 우리 리빙랩 담당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이 시간 말고 이 다음 시간에 리빙랩 안내를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성 기준표가 표 자체는 똑같아서 어차피 1년이냐 2년이냐의 차이인데 네. 저희처럼 올해 이제 단체가 설립이 돼서 네. 이제 진행을 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인건비를 채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활동 전문가 최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네. 그 기준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꼭 필요한 경우에 단순 활동비를 활용해서 쓰시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담인력을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책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기와 열매기는 반드시 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활동기 정도 되시면 그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활동하셨던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담인력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시학회의 경우에는 그런 활동 인력을 내부에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모임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순 활동비를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좀 확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을 좀 모아서 단순 활동비를 책정을 하고 기준 똑같습니다. 활동 시간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병행해서 쓰시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비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할 일들이 있어서 이동성이 편리한 장비를 임대를 하려고 했어요. 처음 예정에는 이제 처음에 데스크탑이냐 노트북이냐를 놓고 갔었을 때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뭐 패드라든지 탭 같은 게 수월해서 그쪽으로 이제 임대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저희가 컨설팅을 이제 잠깐 이제 들어갔었을 때 이게 임대가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되면 이게 자산치를 목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장비가 이제 우리가 임대한 시설에 비치를 하는 거는 괜찮다 하더라고요. 구입을 해서.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애매하다. 주민공모사업에는 안 됩니다. 네, 주민공모사업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주민공모사업은 자산취득성이 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는 가능한데 임대를 해서 그게 그 실제로 이제 임대지만 취득성 임대잖아요. 장기 임대가 되는 경우는 저희는 구입과 동일하다고 거의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 주민공모사업은 주민 활동을 지원합니다.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뭐 행사가 잡히거나 이럴 때 행사에서 지니는 소모성 경비들, 소모성 비품, 뭐 사무용품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비품으로 넘어가는 영역에 있어서는 구입을 저희가 조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출 불가 항목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50곳에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50개의 사례가 나오고요. 50개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 만큼 사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좀 전에 고광석 선생님 얘기하신 그 비슷한 사례가 다른 모임에 가면 또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민 공모 사업을 컨설팅 하시는 우리 협력 지원가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도 이제 매뉴얼이라고 정해놨지만 이 매뉴얼을 적용하는 방식은 또 수십 개가 나와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개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의논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그건 주민공모사업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네. 이게 좀 강사 수당 문제인데요. 이 수당을 짜다 보면 이게 조금 요새 핫한 뭐 환경 이런 쪽에 서울시 내려오신 분이 굉장히 비싸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주신 거 갖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또 다른 이것도 다른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못 따라가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서울시 내려오면 워낙 머니까 또 교통 문제들 이게 지금 사실은 환경 문제에 좀 심각한 이때 좀 고급스러운 강사를 모시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펜싱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예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자선책을 쓴 게 그분이 다른데 강의 있을 때 우리가 따라붙는 거죠. 그냥 싸게 들어가려고. 이해되시죠? 내용 차비는 다른 데서 내고 우리는 덤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들어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안 펴주시면 강사료 등급에 대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 아까 7페이지, 9페이지 보면 강사료를 저희가 12만 5천 원 네, 그렇게 좀 제한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동체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은 마을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육이 그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에 김우락 선생님 이야기하신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심포지움이나 예를 들어서 그 정말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는 교육을 사실 우리 공동체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의 일반 주민들의 지역에 대부분의 요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도가 좀 있다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꼭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 발생했거든요. 그거는 11페이지에 이 강사료 기준표를 참조하셔서 그렇게 오시는 저명한 분들, 수도권의 분들을 이 강사료 기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급이나 2급 정도면 충분히 이제 직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거기에 대한 증명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 주셔야 돼요. 강사 프로필이나 이분들 경력 증명이나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오시는 분들은 뒤에 보면 출장비나 뭐 여타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측정한 원고는 측정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윤학생 편법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당화 원칙 안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저희 작년 사례 중에서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저희 이제 그 전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는 전문 영역의 공모사업, 아까 이야기한 그 공모사업과 저희 주민 공모사업은 다르다는 거죠. 취지로 봤을 때, 취지와 목적에 부합성으로 저희는 이 원칙을 좀 정리했고, 그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이런 기준들이 좀 나왔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원칙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의논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대정 받은 시간 2시 50분이죠. 짧으면 좋습니다. 짧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한 30분 정도 제가 매뉴얼을 좀 안내를 드릴까 했는데 오늘 다들 뭐 교육도 너무 그동안 많이 받으셨고 한꺼번에 집어넣는다고 이게 소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뉴얼 설명은 생략을 하고 Q&A 중심으로 그냥 조금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공모사 워낙 다들 해보셔가지고 한 5분 정도 Q&A 더 진행하고요. 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Q&A 조금 더 하죠. 네, Q&A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은 회의 관련돼서 회의를 조금 많이 진행을 하고 막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대 회의를 조금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가 1인 8,000원인데 근데 제가 다른 곳 한번 해보니까 저녁 시간대는 또 1인 15,000원까지도 허용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값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절대 안 됩니다. 더 드시고 싶으시면 푸파이 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조금 종류를 달리 드시든지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농촌 중심지 그 60억짜리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8,000원까지는 기준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저녁 시간에는 15,000원까지 그 기준을 해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사업의 주민 입으로 그게 비슷한가 싶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업주비가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가 부분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8,000원이죠. 네네 무조건 기본 8,000원, 다가비는 3,000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작년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완전 대규모 민원 완전 폭주했었는데요. 작년은 다가비 식비 동일날에 동일인에 동일건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를 10시에 하면 10시에 다가 먹고 끝나고 식사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다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모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가능하면 또 필요한 경우는 주민 모임에서 최소로 이제 집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고 이건 열자. 그래서 그걸 다 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조금 허용해 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유도리 있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저녁 식대는 원래 이제 내부 직원이나 기존 모임 구성원에게는 구성원들과는 회의는 원래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녁에 회의를 하는 경우 특급 외식 비용도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물어보십시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 중에 주민공모 사업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강의가 아닌 다른 사업을 중심으로 바라봐서 돕겠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실제 주변에 주민공모 사업들과 관련돼 보면은 강사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실 많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목적이 좀 다르구나 역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이해가 좀 됐고요. 제가 물어볼 부분은 아까 강의 내용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작년에 사례 글 중에 지역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으로 활동을 할 건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활동가로서 이제 그 현역 지원가로서 어느 부분을 좀 더 이쪽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 이제 직접 사업을 한 입장에서는 한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행정적인 지원가로서 정확하게 좀 컨설팅을 해주시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결자로서 저희에게 정확하게 그 서로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향후에는 시군이 될 수도 있고, 향후에는 센터랑 소통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군과 도가 같이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하나 하고요. 하나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두 번째가 정말 어렵고, 저도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좀 어렵고 난해하긴 한데, 조직가가 좀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활동가시잖아요. 이게 활동가와 이제 그 직업을 가진 일을 하는, 활동가도 이름 같죠. 활동가가 가지는 아까 말한 자발성, 그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노력,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자기 성찰이나 그런 거 있듯이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조직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공모 사업을 가셔서 주민 모임들이 물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 사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눈길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그런 거를 먼저 활동하신 활동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좀 찾아봐 주시고, 혼자서 지원하기 어려운 거는 협력 지원가들끼리 소통하시고 센터랑 연계하고 저희랑 힘을 모아서
방법을 찾고 뭐 과정도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일선에 있는 조직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사실. 이거 정말 어려운데요. 요청하는 분야도 너무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따라서 역할이 또 다 다르실 거예요. 다르실 거라서 그런 고민이지 저는 이제 그 고민을 좀 던져서. 제가 그동안 이게 실제에 일어난 네. 이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채식 기술하다. 육류는 뭐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채식의 선생을 최고급을 모셔갖고 중간에 교육하면 되고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아닙니다. 교육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주민을 찾아가는 거지 최고를 주민들 모신다는 거는 이게 어려운 게 선생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지역에서 채식 전문가를 부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없습니다. 그럼 서울이 부르면 그냥 안 내려져. 그러니까 그분을 한번 와가지고 교육이 1차적으로 강사 요원을 교육을 한번 하고 떠나고 나면 그 강사 요원이 주민들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거 원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사료는 따로 한번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도 밀린다는 거예요. 센 사람들이 세게 불러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입니까? 도에 특별 오시죠. 전부 다 뭐 우리나라에서 나고 뛰는 환경 분야 사람들 다 오시는데 그건 이거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역할을 의미와 전면 정도 엄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지는 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이나 그분들의 말에 힘이 있고 활동에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 주민공모사업의 역할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취지와 해야 되는 역할과 영역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안에서도 그 지역 주민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원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역에 대한 필요가 있다라면 그게 제안서상에 충분히 이제 녹여나게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안을 해주시고 그것 또한 열어서 저희가 충분히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답의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매뉴얼과 관련한 거나 공모사업에 대한 진행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보시고요. 보시다가 아마 궁금한 거 계속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센터에도 문의하시고 저희한테도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하면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매뉴얼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같이 좀 채워주시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주시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업무 담당자로서 쭉 그냥 이야기를 하고 오는 것이 좋을까 어떨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이 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시를 좀 같이 읽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생각이 좀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다 같이 제가 시작할까요? 네. 시작. 여기가 매나 이문제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장가지 무등지 새순에서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지금 여기가 맨 끝이다. 나무, 땅, 물, 바람, 햇빛도 저마다 모두 맨 끝이어서 맨 앞이다. 기억, 그리움, 고독, 절망, 눈물, 분노도 꿈, 희망, 공감, 영리, 연대도, 바람도 역사, 시대, 운명, 진화, 지구, 우주도 지금 여기가 맨 앞이다. 지금 여기 내가 정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마을의 그 현장이
맨 앞이고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좀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저희도 공무원 담당자지만 마을에서 항상 마을에 있다는 마음으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마치시고 나면 가장 첫 번째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 아마 주민복무사업 이제 선정된 곳에 가서 그 최소 3회 정도 이상, 최소 3회 그 이상 이제 그 어떤 단체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같이 담당하시는 주무계 그 주무관님이었고 최혜주 주무관님 오셨으니까 잠시 나오세요. 이제 오늘 뵈신 분들은 우리가 협업하면서 자주 뵙게 될 거예요. 심지어 우리 29일 워크샵 때도 뵐 거예요. 네, 최예지 주무관님이시고요. 이 주민복무사업 담당이셔서 아마 이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소통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교육 마치시고 나면 제가 밴드도 초대할 거고 또 이 학교에서 이제 채팅방도 만들어서 다시 초대를 해드릴 건데 거기 채팅방에도 함께 계실 거예요. 오셨으니까 인사 나누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이제 강의를 하신 김현숙 주무관님과 함께 일하는 사회혁신 추진단 주민주민혁신사업 담당의 최예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2021년 주민복무사업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복무사업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 사전 상담회는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시군에서 그 제안서를 취합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최종 선정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지원자 선생님들과 함께 뭐 저희는 이제 3회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만 뭐 주민단체에 따라서 그 이상 더 많이 이제 컨설팅을 나가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예전은 한 단체당 이제 1기 기존에 지원하셨던 선생님들하고 새로 오신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매칭을 해서 한 조로 한 단체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 제가 도움을 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 주민복무 사업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